유진이 뺨을 맞은 순간 VIP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가 간호사 잘리면 다 너 때문이야. 선배 간호사인 박혜란의 손이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 이년이 감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VIP 병동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외침에 모든 간호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보청기를 끼고 조용히 누워있던 할머니 환자가 벌떡 일어선 것이죠. 그녀의 손에는 떨어뜨린 보청기가 그리고 눈에는 무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VIP 병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진과 이 특별한 환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들으시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유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입 간호사로서의 긴장감은 여전했죠. 대학병원 VIP 병동에 배치된 지 겨우 2달.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자. 유진은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묶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파견 중이라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주변에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유진은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죠. 화려한 인테리어, 호텔 같은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위계 질서가 더욱 삼엄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오늘도 일찍 왔네? 탈의실 문이 열리며 박혜란이 들어왔습니다. 49의 박혜란은 VIP 병동의 실세였죠. 간호부장도 아니면서 모든 간호사들이 혜란의 눈치를 봤습니다. 혜란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나서지는 마. 여기는 실력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명심하겠습니다. 혜란이 나간 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VIP 병동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력보다는 라인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죠. 그리고 유진은 어떤 라인에도 속하지 않은 외톨이였습니다. 오전 인계 시간, 간호사들이 모여 환자 상태를 보고받았습니다. 유진은 맨 뒷줄에 서서 메모를 했죠. 오늘 배정받은 환자는 모두 7명. 그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는 오늘 301호실부터 307호실까지 담당이야. 특히 305호실 환자분은 보호자가 예민하니까 조심해. 간호부장의 지시를 받고 유진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또 신입한테 힘든 환자만 몰아주네. 박혜란 선배가 좋은 환자는 다 자기가 챙기잖아. 유진은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01호실부터 차례로 환자들을 확인하며 아침 투약을 시작했죠.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좀 춥네요. 담요 하나 더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303호실 환자의 부탁에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유진의 친절한 태도에 환자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실력 있는 간호사라는 소문이 환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혜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란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오늘 오후에 308호실에 새 환자가 입원해. 내가 담당해. 네. 하지만 제가 이미 7명을. 왜? 못하겠어? 그럼 그만둬도 돼. 여기 일하고 싶은 간호사는 많으니까. 혜란의 차가운 말에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8호실은 VIP 병동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특실이었죠. 보통은 경력 많은 간호사가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유진은 308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죠. 67살의 강영옥이었습니다.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서유진입니다. 영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낯선 사람을 대하듯 말했죠. 네, 잘 부탁드려요. 보호자는 없어요. 혼자 왔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왜 이곳에 입원했는지,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영옥 역시 유진을 처음 보는 간호사처럼 대했죠.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러운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영옥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죠. 308호실 환자, 보호자도 없고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그냥 서유진한테 맡겨둬. 문제 생기면 걔 책임이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VIP 병동에서 환자는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영옥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유진은 마지막 회진을 돌았습니다. 영옥의 병실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이 닫히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옥은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아, 여기 일하기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보고 있어. 저 박혜란이라는 간호사,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거. 영옥의 말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왜 여기에? 그리고 왜 신분을 숨기시는 거예요? 영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환자와 간호사로 지내자. 그게 너를 위해서야.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옥이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 계획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병실을 나온 유진은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VIP 병동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영옥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어머니가 왜 이곳에 입원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물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이미 혜란이 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의 업무 배정표가 놓여 있었죠.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까다로운 환자들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오늘은 309호실도 추가야.
보호자가 깐깐하기로 유명하니까 각별히 조심해. 혜란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8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오전 회진을 시작하며 유진은 영옥의 병실부터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옥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의료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유진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영옥도 마찬가지로 유진을 낯선 간호사 대하듯 했죠. 네, 잘 먹었어요. 간호사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2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 신입이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영옥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유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보람 있어요.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며 유진은 영옥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했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유진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03호실의 할머니는 유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우리 친절한 간호사님이 오셨네. 어제 가져다 주신 담요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유진은 환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309호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었죠. 아니, 이게 VIP 병동이에요?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유진은 서둘러 309호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50대 남성 환자와 그의 부인이 있었죠. 부인은 유진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담당 간호사예요? 왜 이제야 와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분들 처치하느라. 다른 환자? 우리보다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여기가 VIP 병동 맞아요? 보호자의 고함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유진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회진을 돌고 있었지만 보호자는 자신들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때 복도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란은 병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한 뒤 보호자에게 능숙하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간호사라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혜란은 유진을 흘겨보며 말했죠. 서유진 간호사는 다른 병실이나 봐. 여기는 내가 맡을게. 유진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간호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309호실 보호자가 서유진 간호사 교체해달래. 박혜란 선배가 일부러 신입한테 넘긴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책임 전가하려고. 유진은 못 들은 척하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영옥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유진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오늘도 힘든 일 있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리고 복도에서 다 들렸어. 영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니?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아픈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곧 상황이 바뀔 거야. 영옥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어머니, 혹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혜란이 들어왔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여기서 뭐해? 환자분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혜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과 영옥을 번갈아 봤습니다.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환자분께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친한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사이야? 혜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는 간호사님이에요. 친절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혜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유진은 영옥에게 인사를 하고 혜란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혜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앞으로 환자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여기는 VIP 병동이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09호실은 내가 맡을 테니까 가지 마. 내가 맡은 환자들만 신경 써. 혜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죠. 분명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유진은 마지막으로 영옥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영옥은 무언가 적고 있었는데 유진이 들어오자 서둘러 종이를 서랍에 넣었죠. 어머니, 뭘 쓰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기 같은 거. 영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만 유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혹시 여기 왜 입원하신 건지 정말 검사 때문인가요? 영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누군지 아니? 네, 제 시어머니시죠.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20해 전 의료계 비리를 고발했던 의사 강영옥이야. 유진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강영옥이라는 이름은 의료계에서 전설처럼 남아 있었죠. 병원의 부조리와 싸우다 결국 의료계에서 퇴출당한 인물.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니. 그럼 여기 오신 이유는 널 위해서야. 그리고 이 병원을 바꾸기 위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영옥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영옥의 정체를 알게 된 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시어머니가 의료계의 전설적인 내부 고발자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유진은 여느 때처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305호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약을 먹여요?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해요? 40대 남성인 보호자는 약봉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보호자는 듣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환자분께 꼭 필요한. 당신이 뭘 알아요? 간호사 주제에 보호자의 폭언에 유진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혜란이 나타났죠. 하지만 혜란은 유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간호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네요. 혜란은 보호자에게 아첨하듯 사과하며 유진을 나무랐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당장 간호사실로 가. 내가 여기는 처리할게. 유진은 억울했지만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혜란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신입이라 아직 미숙해서요. 제가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의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유진 선생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다들 알아요. 박혜란 선배가 일부러 그러는 거 고마워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선배니까. 그래도 너무해요. 매번 신입한테만 문제 있는 환자 떠넘기고. 그때 간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서유진 간호사, 나 좀 봐.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혜란이 와 있었죠. 305호실 보호자가 항의했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간호부장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해진 절차대로 변명하지 마. VIP 병동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만족이 최우선이야. 당분간 305호실은 다른 간호사가 맡을 거야. 혜란이 거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유진 간호사는 아직 VIP 병동에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일반 병동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유진은 놀라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서유진 간호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 회의실을 나온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겨우 눈물을 참았죠. 이대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05호실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정신질환이 있던 보호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실 기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다 음모야. 보호자는 의자를 들고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죠. 혜란도 당황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나섰습니다. 차분하게 보호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아버님은 안전하십니다. 거짓말. 당신들이 약으로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잖아. 유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버님 곁에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같이 가실래요? 유진의 침착한 대응에 보호자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보호자를 제압했죠.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병동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진은 영옥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죠. 고생했구나.
복도에서 다 들었어. 어머니.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옥은 유진의 손을 잡았죠. 오늘 내가 보인 용기 정말 대단했어.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이었어. 하지만 전 쫓겨날지도 몰라요. 박혜란 선배가, 그 선배 간호사 박혜란. 영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죠. 혹시 그 사람 20년쯤 전에 건영 간호대 나왔니?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영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히 무언가가 적혀 있었죠. 유진아, 내가 이 병원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20해 전 내가 의료계 비리를 고발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이 병원이었어. 유진은 놀라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원장은 구속됐고 많은 의사들이 자격을 박탈당했지. 하지만 뿌리는 뽑지 못했어. 특히 간호 조직의 부조리는 그대로 남았고, 영옥은 노트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박혜란. 그녀는 당시 간호부장의 조카였어. 실력도 없으면서 연줄로 VIP 병동에 자리 잡은 인물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후배들을 괴롭히며 자기 왕국을 만들어 왔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내가 여기 온 후로 계속 조사했어. 간호사들의 증언, 환자들의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 박혜란의 비리 증거들을 모았지. 영옥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박혜란이 환자 보호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내역, 후배 간호사들을 괴롭힌 녹취록, 근무 시간 조작 등의 증거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 이건 때가 왔어. 이제 행동에 나설 때야. 영옥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하지만 제가 신입인데 누가 믿어줄까요? 내가 아니야. 내가 나설 거야. 전직 의사 강영옥의 이름으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란이 서 있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면회 시간 끝났는데. 혜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진과 영옥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옥이 먼저 입을 열었죠. 간호사님과 오늘 있었던 소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아, 그러세요? 근데 무슨 서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혜란이 다가오려 하자 영옥은 재빨리 서류를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서류예요. 간호사님과는 상관없는. 혜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당장 나와. 할 말이 있으니까. 유진은 영옥과 눈을 마주친 뒤 혜란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혜란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죠. 너 뭔가 수상해. 저 환자랑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아닙니다. 그저 친절하게 대해드릴 뿐이에요. 친절, 과해. 앞으로 저 병실에는 가지 마. 내가 직접 관리할 테니까. 혜란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영옥의 담당에서 빠진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죠. 밤늦게 퇴근한 유진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영옥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야. 내일을 기다려. 유진은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혜란이 영옥의 담당을 맡겠다고 했으니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았죠.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표정이 안 좋네요. 동료 간호사 김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유진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지만 혜란의 텃세에 시달리는 처지는 마찬가지였죠. 어제 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말 쫓겨날 것 같아서 저도 들었어요. 박혜란 선배가 간호부장한테 유진 선생님 일반 병동으로 보내자고 했다면서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탈의실 문이 열리며 다른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큰일 났어. VIP 병동에 누가 왔는지 알아? 누구? 정치인? 재벌? 아니야, 강영옥이래. 그 유명한 의사 강영옥. 간호사들의 대화에 유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옥이 드디어 정체를 밝힌 것일까요? 말도 안 돼. 강영옥은 20해 전에 의료계에서 퇴출됐잖아. 그런데 병원 장실에서 만나고 있대. 간호국장도 불려갔다고 하던데 유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옥이 행동을 시작한 것이 분명했죠. 서둘러 탈의실을 나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혜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간호사실을 서성였습니다. 다들 왜 이래? 일이나 해. 혜란이 소리쳤지만 간호사들은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간호국장이 나타났죠.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박혜란 간호사, 나 좀 봐요. 혜란은 당황하며 간호국장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에서 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죠? 강영옥 선생님이 증거를 가져오셨어요. 당신이 후배들을 괴롭히고 환자 보호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이에요. 그 여자가 누군데 저를. 문이 쾅 닫히며 소리가 끊겼습니다.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간호사들이 불려가 면담을 했고 VIP 병동 간호사들도 한 명씩 호출됐죠. 유진의 차례가 왔을 때 면담실에는 간호부장과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님 앉으세요. 저희는 병원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장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박혜란 간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껏 참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때 영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네, 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가장 힘든 환자만 배정받은 것,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전가당한 것,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것까지.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나요? 네. 거의 모든 후배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들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죠. 감사팀은 유진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정을 만났죠. 민정도 방금 면담을 마친 듯 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저도 다 말했어요. 이제껏 당한 거 모두 잘했어요. 이제 바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혜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너희들이 나를 모함했구나. 서유진, 내가 주동자지. 혜란이 유진에게 다가오며 손을 들었습니다. 대답해. 내가 나를 팔아넘긴 거지. 짝! 혜란의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유진이 비틀거리며 뺨을 감싸 쥐었지만 혜란은 멈추지 않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혜란이 다시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죠. 그 순간 복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인연이 감히. 모두가 돌아보니 영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죠. 영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려? 영옥의 말에 혜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며느리라고요? 당신이 강영옥?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영옥은 혜란을 지나쳐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수고했어요. 이제 당신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짜고 친 거였어? 서유진, 내가 저 여자랑 한패였구나. 내가 간호사 잘리면 다 너 때문이야. 혜란은 유진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영옥이 혜란을 돌아봤죠. 그 말, 당신이 늘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죠? 이제 그 말이 당신에게 돌아갈 차례예요. 그때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간호부장과 감사팀장도 함께였죠. 박혜란 간호사,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직무정지입니다. 혜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이건 음모예요. 저는 15년 동안 이 병원을 위해, 그동안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했던 거 아닙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후배 괴롭힘, 금품 수수, 근무 기록 조작. 병원장의 말에 혜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오후가 되자 VIP 병동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혜란의 눈치를 보던 간호사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유진에게 다가와 격려하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유진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못한 일을 해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증언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유진은 영옥을 찾아갔습니다. 영옥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머니, 퇴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영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진정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부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혹시 자신도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간호부장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결정했어요. 서유진 간호사를 VIP 병동 교육 담당자로 임명하기로요. 신입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유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부장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강영옥 선생님이 추천하셨어요. 당신이라면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입 간호사에서 교육 담당자로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였죠. 밤이 되어 유진은 영옥을 배웅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영옥이 말했죠. 유진아, 오늘 내가 박혜란한테 들었던 말 기억하니? 내가 간호사 잘리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 네, 기억해요. 이제 그 말에 주눅 들지 마. 옳은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영옥은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죠.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옥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VIP 병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혜란이 직무정지를 당한 후 간호사들은 서로 도우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교육 담당자로서 신입 간호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민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호부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VIP 병동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던 유진은 복도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녀 4명이 간호국장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아, 서유진 간호사.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실사단이에요. 간호국장의 설명에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실사단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강영옥 선생님께서 추천하셨어요. VIP 병동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간호사라고. 유진은 놀랐습니다. 영옥이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며칠 동안 병원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실사단과 인사를 나눈 유진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간호부장과 각 병동 수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 혜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혜란 간호사도 참석하는 건가요? 유진의 질문에 간호부장이 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혜란은 유진을 노려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유진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죠. VIP 병동 간호사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혜란 간호사의 직무정지 이후 만족도가 40%에서 85%로 상승했습니다. 수치를 보며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은 계속 설명했죠. 특히 신입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현저히 감소했고 환자 만족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건강한 근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때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엄격하게 교육했으니까 간호사들이 성장한 거지. 그럼 왜 당신이 있을 때는 만족도가 낮았을까요? 유진의 반박에 혜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아직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는 아무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VIP 병동의 실세가 아니니까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간호부장이 중재에 나섰죠. 진정하세요. 여기는 공식 회의 자리예요.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VIP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보건복지부 실사단이 간호사들을 면담하고 있었습니다. 박혜란 간호사의 행태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간호사가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때 실수를 하면 모든 간호사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간호사를 하냐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맡기 싫은 환자는 모두 신입들에게 떠넘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신입들에게 전가했고요. 간호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실사단은 꼼꼼히 기록하며 질문을 이어갔죠. 저녁이 되자 병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호사실에 모인 동료들이 유진에게 말했죠. 유진 선생님, 들으셨어요? 박혜란 선배가 병원장실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대요. 뭐라고요? 자기를 음해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헤라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옥이었죠. 유진아, 지금 뉴스 봤니?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박혜란이 기자회견을 한대.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유진은 놀라 병동 휴게실로 가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혜란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15년 동안 병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신입 간호사와 외부 세력이 결탁해서 저를 모함했어요. 혜란은 유진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는 강영옥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짜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영옥 씨와 서유진 간호사의 관계가 정확히 뭔가요? 혜란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기자회견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혜란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은 것이죠. 더 많은 간호사들이 혜란의 갑질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까지 나섰습니다. 저도 예전에 혜란 선배 밑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옮겼어요. 저는 아예 간호사를 그만뒀었어요. 혜란 선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증언이 쏟아지자 언론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혜란을 동정하던 일부 언론도 이제는 간혹의 갑질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오후가 되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호부장이 VIP 병동에 와서 공식 발표를 했죠. 박혜란 간호사는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호사 자격 정지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간호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혜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병동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혜란이 나타난 것이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유진, 내가 다 망쳤어. 혜란이 유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보안 요원들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계속 소리쳤죠. 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고생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후배들을 괴롭힐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뭐, 내가 뭔데 나한테 설교야? 그때 영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요, 박혜란 씨. 모두가 돌아보니 영옥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과 함께였죠. 당신도 한때는 신입이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후배들에게 대물림한 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영옥의 말에 헤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나도 선배들한테 당했어요. 매일 울면서 출근했어요. 그래서 나도 강해져야 한다고, 무서운 선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헤란의 고백에 병동은 조용해졌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영옥이 헤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보안 요원들이 헤란을 데리고 나간 후 영옥은 유진과 간호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을 뗀 거죠.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세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유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죠. 시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헤란이 해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VIP 병동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유진이 만든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유진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영옥이었죠. 유진아, 지금 당장 병원장실로 와. 중요한 일이 생겼어. 영옥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병원장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옥과 병원장,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진 간호사, 앉으세요. 병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옥이 설명을 시작했죠. 유진아, 이분들은 검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야. 병원 비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대. 검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혜란 씨가 구속된 후 병원에 더 큰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VIP 병동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헤란이 관련되어 있다는 건 예상했지만 병원 전체의 비리라니. 그런데 왜 제가? 박혜란 씨가 당신을 지목했어요. 서유진 간호사도 알고 있었다고.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영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헤란이 너를 끌어들이려는 거야.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VIP 병동에서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주로 간호부장과 일부 수간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병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부장이 들어왔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니요? 앉으세요.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간호부장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보며 말했죠. 서유진 간호사, 당신도 알고 있었죠? VIP 병동에서 일하면서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거짓말. 박혜란이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간호부장의 절규에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영옥이 나섰죠. 박혜란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시는 겁니까? 증거도 없이?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유진 간호사와 관련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 간호사는 이런 비리와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조사됐죠. 간호부장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오후가 되자 병원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간호부장을 포함해 3명의 수간호사가 검찰에 소환됐고 VIP 병동의 리베이트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유진은 영옥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놀랐어. 박혜란의 비리를 파헤치다 보니 더 큰 비리가 드러난 거야. 영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개혁의 시작이야.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지.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유진? 저 박혜란입니다. 유진은 놀라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영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손짓했죠.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요.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던 것.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아요. 혜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만 당할 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혜란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검찰에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간호부장이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누가 연루됐는지, 그리고 당신은 정말 깨끗하다고 증언했어요.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간호사 자격도 정지됐고,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당신처럼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전화가 끊긴 후 영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혜란도 이제야 깨달은 거지. 저녁이 되자 병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대강당에 모였죠.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 경영진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병원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영옥 선생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영옥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저는 20해 전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죠. 영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유진 간호사를 VIP 병동 선임 간호사로 임명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보여준 간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옥이 잠시 멈췄다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선임 간호사는 수간호사를 보좌하며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일반 간호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서유진 간호사는 이미 그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죠. 동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유진 선임 간호사님 축하해요. 정말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영옥과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선임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영옥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20해 전에 싸웠던 건 단순히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너 같은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달라. 너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선배와 후배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가 된 순간이었죠.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건가요? 영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난 단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나도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선임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VIP 병동에 출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죠. 선임 간호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병동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유진은 간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최고의 병동을 만들어 봐요. 환자도 간호사도 모두 행복한 병동을요. VIP 병동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죠. 유진이 선임 간호사가 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VIP 병동은 모범 병동으로 거듭났고 다른 병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영옥이 유진을 급히 불렀습니다. 유진아, 인사위원회 회의실로 와봐. 중요한 일이 생겼어. 회의실에 들어가니 병원장과 인사위원들, 그리고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어딘가 낯이 익었죠. 서유진 선임 간호사님, 이분은 박혜란 씨의 언니 박혜숙 변호사입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혜란에게 언니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죠.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선임 간호사님, 그리고 강영욱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님. 먼저 제 동생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혜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죠.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동생의 과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동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옥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한 대학병원의 사건 기록이 있었죠. 젊은 간호사 박혜란이 선배들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은 그때 정신과 치료를 1년 넘게 받았어요. 겨우 회복해서 이 병원에 왔는데 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자기가 당한 걸 남에게 하면서 상처를 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혜란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동생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괴롭혔던 모든 간호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특히 서유진 선임 간호사님께요. 영옥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혜라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교도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혜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내가 간호사 잘리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 기억하세요? 혜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세요? 매일 밤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선배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상처를 저한테 전가한 거고요. 혜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맞아요. 제가 신입일 때 선배가 늘 그랬어요. 내 실수는 내 책임이야. 너 때문에 우리 병동 망신이야 라고. 유진은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끊어요. 이 악순환을. 선배님도 저도 우리 후배들도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혜란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유진은 영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배님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요. 그날 저녁 영옥은 전체 간호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간호사들 앞에서 영옥은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죠. 오늘부터 간호사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선후배 갈등, 환자와의 트러블 등으로 힘든 간호사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옥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서유진 선임 간호사가 만든 VIP 병동 모델을 전 병동에 적용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손을 들었죠.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까요? 영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서유진 선임 간호사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간호사가요.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VIP 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죠. 선임 간호사님, 오늘 인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진은 혜란과의 면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간호사들은 숙연해졌죠. 박혜란 선배도 피해자였구나. 그래도 우리한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각자의 몫이에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동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죠. 선임 간호사님, 308호실에 특별한 환자분이 오셨대요. 유진이 병실로 가보니 젊은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니 이름은 김소혜, 25살의 신입 간호사였죠. 다른 병원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유진 선임 간호사입니다. 소희는 유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유진 선임 간호사님? 그 유명하다뇨?
간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서 병원을 바꾼 간호사라고. 유진은 쑥스러워하며 소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네. 선배들이 너무 무서워서 매일 혼나고 실수하면 너 때문에 병동망신이야라는 소리를 들어서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소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줬죠. 저녁이 되어 영옥이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이 소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저 간호사, 우리 병원으로 오면 어떨까? 유진이 놀라 영옥을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상처받은 간호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까. 며칠 후 소희는 퇴원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유진과 영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간호 문화에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병원 로비에서 소희가 인사했습니다. 선임 간호사님,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간호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싶어요. 영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병원은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유진은 소희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받은 상처와 치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1년 후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옥과 유진이 만든 변화의 바람은 전국의 병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대강당은 간호사들과 내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VIP 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옆에는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된 소희도 있었습니다. 선임 간호사님, 긴장돼요. 오늘 상 받으신다면서요? 소희의 말에 유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한 결과인데. 무대에 영옥이 올라갔습니다.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 만에 병원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병원이 올해의 의료윤리 혁신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옥이 계속 말했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박혜란이 화면에 등장했죠. 교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먼저 제가 상처 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온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복역을 마치면 요양원에서 일할 예정이에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혜란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유진 선임 간호사님, 그리고 제가 괴롭혔던 모든 간호사분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죠. 용서와 화해의 박수였습니다. 영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올해의 간호사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서유진 선임 간호사입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영옥이 상패를 건네며 속삭였죠. 자랑스러워, 우리 며느리.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을 열었죠.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너 때문이야 라는 말에 상처받던 신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덕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임 간호사가 됐죠.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간호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서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걸어가요. 누구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로 돌아왔죠.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은 영옥과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어머니, 지난 1년이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내가 만든 현실이지. 영옥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순히 널 돕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 유진이 놀라 영옥을 봤습니다. 20해 전 내가 의료계를 떠날 때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영옥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나타난 거야. 아니, 우리 아들이 널 데려온 거지. 내가 꿈꾸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동지를. 어머니, 고마워, 유진아. 나의 며느리이자 나의 동지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이었죠. 여보, 뉴스 봤어. 상 받은 거 축하해. 고마워요. 언제 돌아와요? 다음 달에 갈게. 그리고 엄마도 바꿔줘. 할 말이 있어. 유진이 핸드폰을 영옥에게 건넸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유진이도. 영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통화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병동으로 내려왔습니다. VIP 병동에는 간호사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죠. 선임 간호사님, 위원장님, 축하 파티 준비했어요. 민정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크에는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유진이 인사하자 소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선임 간호사님 덕분에 저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우리 덕분이야라고 말하는 병동이 됐잖아요. 모두가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병동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한다는 연락이 왔죠. 제가 가볼게요. 소희가 자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간호사가 된 소희의 모습에 유진은 뿌듯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영옥이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발표가 있어요. 우리 병원이 간호사 행복병원 인증제 1호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옥이 계속 말했죠. 이제 전국의 병원들이 우리를 모델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변화가 대한민국 간호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밤이 깊어가며 간호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병동을 둘러봤죠. 평화로운 병동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선임 간호사님, 퇴근 안 하세요? 당직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곧 갈게요. 오늘 수고해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병원을 나서며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간호사들을 생각했죠. 가족이란 게 피보다 마음이 앞서는 거야. 영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유진에게는 혈연을 넘어선 수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기뻐하는 동료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